만약에 뭘 해도 절대로 안 먹는 친구가 장난감이나 책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순순히 입을 열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동 발달 전문가 권민정입니다. 키움이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어떤 분이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유아식하는 13개월 아기예요. 주변 사물에 호기심이 많은지 식사를 하다가도 하나에 꽂히면 떼쓰며 안 먹으려고 해요. 물건을 가져다 주면 손으로 잡고 놀면서 먹는데 이대로도 괜찮은 걸까요? 올바른 식사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꿀팁 알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식사 시간에 장난감, 책, 영상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사연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지느라고 밥을 못 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분명히 올바른 식습관을 잡아줘야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드실 거고, 또 동시에 근데 아이가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고민도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답이라는 거는 당연히 없고 아이들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3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역꾸역 밥을 먹여야 되는 친구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뭘 해도 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억지로 먹이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기억이 쌓이다 보면은 음식에 대한 거부 반응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뭘 해도 절대로 안 먹는 친구가 장난감이나 책이나 영상을 보여주면 순순히 입을 열게 된다면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식사 시간 자체를 거부하고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인식하게 만드시는 것을 초점을 맞춰주세요. 아니면 정말 밥 먹는 것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가 직접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의 종류를 조금 더 다양하게 늘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꽃 모양 틀이나 세모, 네모 이런 모양 틀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음식을 주면 그걸 더 잘 먹는 친구들이 있고, 주먹밥이나 김밥 만들기처럼 눈앞에서 조금 더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그거에 흥미를 갖고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음식에 굉장히 두려움이 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각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새로운 냄새, 새로운 재질 이런 것들을 처음 접하기만 해도 음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던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파스타인데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거부한 경우를 본 적도 있고요. 이런 불안감을 좀 더 조절하기 위해서 부모님들께서 장난감을 써주시거나 영상이나 노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써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건 사실 어린이집과 같은 데서 디즈니를 틀어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을 다른 걸로 방해하면서 좀 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새로운 것에 불안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밥 먹기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중에서 잘 먹기는 하지만 자기가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른다던가 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입에 계속 물고 있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음식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밥 먹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사에 관련된 물건으로 놀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숟가락이나 접시, 음식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사에 관련된 것들로 놀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부를 손으로 으깬다던가 완두콩을 튀어나오게 만든다던가 이렇게 하면 음식에 대해서도 배우고 식사 시간도 놀이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2번, 식사 시간은 20분에서 25분으로 줄이기. 식사 시간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아이는 빨리 여길 벗어나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싶기 때문에 혹시나 밥을 다 못 먹었더라도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 빨리 거길 벗어나서 다른 장난감으로 놀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파악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던 시간에서 2시간 반 혹은 3시간 이후에 뭔가를 주시면 좋습니다. 좋아하고 배가 고플수록 지금 먹고 있는 음식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4번, 최대한 아이의 눈앞에 있는 물건들을 치워주고 식사를 시작하기. 처음에는 음식 외에 다른 장난감들을 전혀 주지 않으시다가 만약에 아이가 떼를 쓰거나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때 장난감을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이때 장난감을 주는 시간을 점점 뒤로 밀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분 이후에 장난감 주기, 그 다음에 2분 이후에 장난감 주기, 그 다음에 3분 이렇게 장난감 주는 시간을 뒤로 늦춰주세요. 시간을 늘리면서 먹고 줄게 하고 매번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아이가 음식을 다 먹어야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5번 식사 시간 전에 노래 틀어주기. 이거는 모든 아이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식사 시간 전에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고 좀 아이가 집중할 수 있게끔 시켜주신 후에 밥 먹자 하고서는 밥을 먹여주시면 좀 더 음식에 집중을 잘하고 그냥 그 순간을 좀 더 즐기면서 밥을 잘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아이한테 가장 재밌는 장난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대화가 너무 재밌으면 사실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별로 눈이 가지 않잖아요. 아이도 똑같이 눈 맞추면서 상호작용도 해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뭐 이거 입에 들어간다 슝 하고서 놀이처럼 조금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면 아이가 즐거워서 또 다른 거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식사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좀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키움이 고민상담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